자, 오늘 뻐꾸기 주식은 저희가 이제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문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또 3월 BMS와 더불어서 이 바이오텍 선침해 이런 주제로 한번 좀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설문 내용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12개월 동안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이쪽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죠. 예, 이쪽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소프트 랜딩을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에 요거 노 랜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하드 랜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노 랜딩,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이게 좀 보시면은 지난 2월 달에는 그죠? 2월 달에는 노랜딩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하드랜딩 가능성이 좀 낮고 그러면서 3월로 넘어오면서 이 노랜딩이 더 증가됐습니다. 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특별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도 좀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한번 좀 주목해 볼 게 있겠죠. 계속해서 설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테일 리스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죠? 가장 큰 테일 리스크, 꼬리 리스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역시 높은 물가.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 회색은요, 그죠? 회색은 1월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2월이고, 이 색은 이제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하이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꼬리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같은 거는 지금 계속해서 좀 경계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많이 줄어서 이제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거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 랜딩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랑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쪽도 약간 늘었다. 여기도 전달 대비 약간 늘었다. 그 다음에 미국 선거는 여전히 꼬리 리스크로 전달 대비해서 더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테일 리스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 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크레딧 관련한 이런 리스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한참 얘기했던 미국의 상업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근데 작년에 그런 얘기 들었죠. 아마 그쪽으로 번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업용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죠?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가장 붐비는 트레이드는 여전히 어디냐. 그러니까 가장 많이 몰려있냐.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실까요?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가장 많이 몰려있지만 전달 대비는 어떨까요? 많이 좀 빠져있죠. 조금 빠져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을 쇼치는 거. 이것도 전달 대비 계속해서 늘었는데 전달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매도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쪽인데 일본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없던 게 생긴 게 비트코인입니다. 예. 기존에 없었던데 비트코인이 10%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AI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AI가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 버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죠. 여기 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AI 주식들이 지금 버블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스가 40이고 노가 45입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잘 모르겠어? 생각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의 반반으로 돼서 지금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2023년 5월 이후에 최대로 자산 배분이 유로존하고 이머징 주식 쪽으로 많이 자산 배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2023년 5월 이후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 이후로 이거는 이머징 쪽하고 유로존 주식들을 좀 많이 그죠? 자산 배분이 이쪽으로 좀 많이 일으켜졌다라는 거. 우리도 지금 여기 해당 사항이 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큰 변화라는 거를 이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에 증가한 자산군, 그리고 감소한 자산군, 비중을 줄인 쪽, 늘린 쪽, 어디냐? 이거를 한번 설문을 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줄인 쪽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줄인 쪽은 미국입니다. 예, US.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소비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테크 주식도 조금 줄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테크 주식도 좀, 유틸리티도 좀 줄였다. 어찌됐든 가장 하위에 미국, US, 그 다음에 이미 소비재, 그 다음에 테크 주식들을 좀 많이 줄였다. 이렇게 있고요. 좀 늘린 쪽을 보면 어디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유로존을 가장 많이 늘렸고요. 예, 유로존을 가장 많이 늘렸고, 그 다음에 이머징 시장 쪽을 가장 많이 또 늘렸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은행주,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그 다음에 이머징, 그 다음에 헬스케어 비중을 많이 늘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쪽에서도 이머징 쪽하고 또 유로존,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 쪽인데 저희가 제약바이오 빅피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약 승인 기대감. 이것 때문에 HLB가 많이 올랐죠. 그 후속주가 뭐가 될지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기술 수출, 알테오젠 그래서 오른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삼천당제가 왜 오르고 있습니까? M&A, 그 다음에 임상 모멘텀은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이거는 아마 시간이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될 거예요. 이런 이슈를 가지고도. 그래서 4월 뭐 다음 주입니다. 미국 아마케 있고 그다음에 6월 아스코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9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뭐 6월, 뭐 늦어도 한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로 해서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주들을 가만히 한번 2019년, 2020년 차트를 이렇게 되돌려 보면 네.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그거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돌려보면요. 10배 오른 주식, 뭐 5배 오른 주식 뭐 수두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때 우리가 이제 텐베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HAB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가 좀 이번 주에 좀 숨고르기가 있다. 뭐 그것이 결국에는 이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의미한 이런 건 아니고 다시 다음 라운드를 서서히 좀 준비하시면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차분히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드렸죠. 반도체는 트레이딩 하시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중장기 베팅을 하시라고 투자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주식반상회에서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